안녕하셨습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한동안 좀 뜸했죠. 개인적으로 좀 일도 많이 바빴고 영상 촬영도 못했고 편집도 전혀 못했고, 촬영분이 없으니까 편집 못한 건 당연한 거긴 한데 다시 좀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재밌는 낚시는 11월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면서 수온도 내려가고 애들이 월동 준비하면서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먹성이 올라와가지고 뭐 베이트피쉬들 따라다니면서 피딩을 하죠. 근데 그런 때 이제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운이 좋으면 굉장히 많은 마리수의 베스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할 낚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을 낚시지만 반응하는 애들이 있으면 최대한 많은 마리수를 뽑아내는 낚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즈가 좀 탐탁치 않다, 좀 큰 사이즈를 잡아야겠다 싶으면은 지그를 이용해 가지고 낚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입질이 안 들어오네. 어쩜 좋지? 일단은 지그 낚시라고 하면은 이제 스커티드 지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러버 지그라고 하죠. 네. 이제 지그 낚시의 경우에는, 잠시만요, 일단 지그를 가지고 와서 세팅을 하고, 지구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다 종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풋볼 지그, 이제 풋볼 지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드바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인공구조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석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드롭업, 펌프 이런 데에 좀 하드바텀이 존재하는 자갈이라든지 안반이 존재하는 지역, 아니면 이제 직벽에다가 붙인 다음에 이제 끌고 내려오면서 액션이 깨지게끔 만드는 이제 역할을 할 때 이런 풋볼 지그를 많이 쓰고요. 풋볼 지그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풋볼 지그 헤드 모양 때문에요, 돌에 딱 박히지 않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뭐 펀칭용 지그들은 앞이 좀 뾰족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초나 이제 소프트 커버 이런 데서는 쓰기가 더 좋지만 안반 지역 같은 데서는 정말 잘 끼거든요. 물론 뭐 풋볼 지그도 잘 낍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칭이나 펀칭 지그보다는 확실히 안반에서, 하드바텀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능력, 그 다음에 액션을 깨지게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하드바텀에서는 풋볼 지그를 쓰기가 더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걸립니다. 뭐 개인의 능력이 되고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될 거고요. 저도 자주 걸리는데 어찌됐든 이제 풋볼 지그가 안반에서 돌파 능력이라든지 액션을 내기에는 하드바텀 쪽에서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지그 낚시를 하실 때 어떤 지그를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이런 헤드가 타원형으로 된 아케이드 타입의 피칭 지그를 사시면 됩니다. 펀칭이나 플리핑 지그하고 풋볼하고 약간 중간의 형태인데요, 특별히 어떤 지형에 특화되어 있는 지그가 아니다 보니까 수초 지형이라든지 소프트 커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플리핑이라든지 펀칭용 지그들이 훨씬 좋거든요. 뭐 안반이라든지 하드바텀에서는 확실히 풋볼 지그가 더 좋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만 사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 아케이드 타입의 피칭 지그를 사시면 됩니다. 지그는 뭐 스트라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몰릭스에서도 나오고요, 지크락에서도 괜찮은 제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캄베이츠에서도 괜찮은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제품으로 구입해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손에 지그 같은 경우는 제가 타잉을 해서 쓰다가 요즘에는 너무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수초나 브러쉬들이 많이 삭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펀칭이나 플리핑 지그는 잘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아케이드 타입의 피칭 지그나 이런 풋볼 지그, 이런 걸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베이트피쉬들 이동 경로에 따라서
베스들 포지션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가을에는 그렇습니다. 수온이 식고 점점 이제 겨울로 넘어갈수록 그 베이트 피시드 이동 방향에 따라서 베스들이 포지션을 하게 되고요. 수온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로 가겠죠. 지금은 이제 딥보다는 쉘로우권에서 움직이는 경우, 베이트 피시드를 따라서 쉘로우권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더 이렇게 내려가고 겨울로 가면 애들이 이제 딥으로 빠졌다가 한낮이 되면은 또 그 일조량이 받쳐주고 좀 따뜻하게 몸을 데필 수 있는 쉘로우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아 근데 확실히 안 들어오네. 메인 카메라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왜 저렇게 쉽게 나가지? 오늘따라 교체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이 위드가드의 역할은, 여기 요 위드가드 보이시죠? 이 위드가드의 역할은 이제 많이들 잘 아시잖아요. 위드, 풀이죠. 베지테이션을 이제 훅에 걸리지 않게 잘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위드가드는. 베스가 바이트를 해가지고 훅셋을 하면 이렇게 훅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 위드가드가 바깥으로 다시 튀어나오려고 하는 힘으로 인해서 베스 입에서 빠지지 않고, 바닐터리에서 빠지지 않고 이게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러브지그는 반응을 안 하네요, 영. 그러면 프리디그, 또 이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전 국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루어 낚시인들이 사랑하는 또 프리디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따뜻한 데 있다 보니까 이게 냄새가 확 나네, 몸이. 맛있는 냄새가. 이게 몸이 돼지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이게 배가 고프면은 엄두 뜯어 먹고 싶거든. 그 프리리그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텍사스 리그하고 프리리그가 다른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텍사스 리그 같은 경우는 수초나 이제 소프트 커버죠.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고 빠져나올 때 텍사스가 훨씬 좀 유리하겠죠. 앞에가 그 블렛 모양으로, 이게 총알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돌파력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프리리그 같은 경우는 그런 수초 지형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조금 이제 불리하겠지만, 텍사스는 이제 드래깅 액션에서 딱 붙어서 나올 때 액션이 깨지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싱커의 생김새 때문인데요. 총알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웜이 이렇게 딱 붙어서 따라오게 되면 액션이 다양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프리리그 같은 경우는 드래깅 액션에서도 굉장히 액션이 자유자재로 나오고 예상치 못한 깨지는 액션들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특히 하드바텀에서.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에 비해서 이 프리리그가 하드바텀에서 더 어필이 훨씬 강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물론 프리리그 세팅이긴 한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훅에다가 프리지그 형태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텍사스 찌멈춘 고무를 쓰는 경우보다 그 하드바텀에서 액션에 있어서는 훨씬 자유롭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구조 때문이죠. 텍사스 싱커는 블랙 싱커라고 하죠. 블랙 싱커는 필연적으로 드래깅에서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웜이 싱커하고 이렇게 딱 하나처럼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드바텀이라든지 어디에 커버에 부딪혀도 액션이 깨지는 각도가 한계가 있는데, 이제 프리리그나 프리지그 같은 경우는 싱커의 생김새 때문이죠. 세팅 방법 때문에 그런 건데, 액션이 깨지더라도 드래깅을 하면서 딱 붙어가지고 드래깅을 하더라도 액션이 되게 자유자재로 깨질 수가 있다. 뭐 그런 점이 다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약간 이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액션에 반응을 할 때도 있고, 이 프리리그처럼 이렇게 막 다양하게 액션이 깨지는 거에 반응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상황에 따라서 맞춰 쓰시면 되고, 지형에 따라서도 맞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착해가지고 카메라 세팅하고 아 이게 혼자 다니니까 힘드네 이래저래. 네. 떠서 서스펜딩 돼 있는데 움직이지는 않고요. 수온이 엄청 차졌는데 고기가 보이긴 하거든요. 이럴 때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수온도 많이 내려갔고 아 자꾸 좋지 않다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안 좋아도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잡아내야 되는 게 또 앵글러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리그 이거 텍사스 이런 거 자꾸 맞들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뭐 드롭샷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하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낚시를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일단은 잡아내서 좀 자신감을 되찾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마리 좀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왔습니다. 아 역시 프리리그가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게. 네, 가져갑니다. 예민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래턱에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자, 프리리그로 경남 창녕에서 창녕의 광야천 프리리그로 한 수 35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네. 아 이거 한 달 만에 베스 보니까 기분 되게 좋네요. 스틱 베이트에 텅스텐 싱커 스틱형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귀엽죠? 되게 조그마지만 아 너무 오래간만에 잡은 베스라 기분이 좋습니다. 고프로에는 찍혔네. 다행히. 아 이게 중간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환장하겠네 진짜. 드래깅을 했는데 일단은 입질이 따로 들어오질 않고요. 그러니까 예신이 보통 들어오잖아요. 톡하고 이제 그 예신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먹고선 살짝 돌았을 때 들어오는 그 톡하고 들어오는 그런 거거든요. 입에 넣었을 때는 사실 이게 입질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에 넣고선 살짝 돌았을 때 이게 톡하고 입질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어신도 안 들어오고 갑자기 라인이 쭉 드래깅 근데 쭉 가버려가지고 어정쩡하게 되게 이상한 모습으로 훅셋을 했습니다. 허접함을 너무 티를 내가지고 그냥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다. 물이 아까보다 더 빠졌는데? 껐어!
꾹꾹이 꾹꾹 꾹꾹꾹꾹. 아니 크진 않은데 네 크진 않은데 꾹꾹이라는 거지 뭐. 으쌰. 아이고 미안. 으쌰 으쌰. 네. 베스다. 와. 사자 같은데? 아 사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턱도 없어 사실. 30한5 나오겠다. 와 베스다. 오랜만에 본다. 야. 한 마리씩 잡으면 우리 집에 가자. 난 다 잡았으니까 이제 그만할래. 아니 이제 무석이 형 만나러 가자. 무석이 형 저기 루어샵에 계시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오 간다. 나이스. 바로 잡았어. 좋아. 아니야 저것도 베스트야. 나 이거 한 1년 5개월 만에 잡은. 야 사이즈 후덜덜한데 지금 보니까. 자 여기다 좀 보여주세요. 역시 쏘가리 마스터. 사진 한 장 찍자. 찍었습니다. 나이스. 맞았어? 아 왔다. 왔어. 나이스. 우후. 축하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고무적이야. 앞으로 런하는데? 아 작은 건가? 아니구나. 오. 그쵸. 좀 전라도 베스랑은 약간 비교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와준 게 어디야. 딱 40칸 나오겠네. 낚시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심이 안 나오네요. 일단은 수심이 나오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미끄러. 여기는 수심이 꽤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일단은 애들이 반응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스피너베이트의 텐덤 타입이고요. 지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지그고요. 가 나왔고요. 카메라를 이쪽으로 옮겨서 세팅을 해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러버지그에 예쁘죠? 좀 귀여운 아이긴 한데 러버지그에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긴 풋볼 지그고요. 트레일러는 이 호그 계열, 킥이 좀 많이 있는, 손이 많이 나풀거리는 트레일러를 달았습니다. 네. 다시 스피너베이트. 애들이 약간 예민한 상태인 것 같고요. 조금만 천천히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힘이 좀 쓰는 거 보니까. 사이즈가 나쁘진 않습니다. 샤. 돌이. 위험할 뻔했다. 조금씩 더 커지는데. 8분의 3. 지그나 웜낚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되는 게 아니구나. 힘을 잘 쓰네, 조그만 놈들이. 풋볼로 한 수 잡아냈습니다. 아이고. 쓰는 장비는 7.5대 1이고요. 스풀은 셜로 스프레 16파운드, 18파운드, 16파운드 감아놨습니다. 핸들은 100mm짜리 핸들을 쓰고 있고요. 이게 튜닝 핸들입니다. 튜닝한 핸들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가, 셜로 스프를 쓰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고기, 네, 예쁘죠? 풋볼 지그입니다. 네, 좀 킥이 있는 그런 트레일러를 꼈고요. 네. 셜로 스프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스키핑이라든지 뭐 피칭, 플리핑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셜로 스풀이 낚시를 스트레스 없이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오히려 도와줘요. 그래서 물론 가벼운 거를 던지려고 셜로 스풀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가벼운 거 쓸 때도 이런 셜로 스풀을 쓰지만, 좀 헤비하게 하는데 숏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셜로 스풀 쓰거든요. 중형 이상 되는 스커티드 지그라든지 스피너 베이시라든지 채터 베이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오버행에다가 계속 이렇게 스키핑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럴 때 확실히 셜로 스풀에다가 그 좀 두꺼운 라인들을 감아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7.1피트 미드맵이 좀 빳빳한 미드맵이에요. 백본이 좀 되게 강하게 있고, 그 패스트 액션 나오는 로드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로드에다가 16파운드에서 18파운드 정도를 감아가지고요. 물론 헤비 때 쓰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셜로 스풀에다가 이제 그렇게 16파운드나 18파운드를 감아서 스키핑이라든지 이런데 닭, 우리나라는 이제 닭이 없잖아요. 그 뭐야, 저 배 대는 데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그 데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밑으로 밀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초라든지 아니면 그 나무들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요. 거기 오버행이 생기잖아요. 그 밑으로 이제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낚시를 해야 될 때 셜로 스풀에다가 두꺼운 라인을 감아서 강한 채비를 쓰게 되면
스키핑하기 되게 편합니다. 뭐 스피너 베이도 그렇고, 물론 이제 트레일러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더 어렵고 좀 더 쉽고 하긴 한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낚시를 하고 좀 편안하게 하려면,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쉘러 스프를 써서 이렇게 두꺼운 라인을 감아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메인 브레이크 세팅을 잘 해가지고 하면, 이런 지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스키핑하기 되게 편하잖아요. 네, 보이시죠? 네. 엄청 편해요. 여기는 물론 뭐 오버행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키핑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백도 하나도 안 나고요. 그래서 네, 너무 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스트레스 없이 낚시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스키핑은 물론 스킬도 필요하지만 장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세팅을 좀 이렇게 거미줄이 잘 하셔가지고요. 네.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조금 더 스트레스 없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에서도 내린 눈 속에 깊이 스며든 너의 그 빛보다 더 따뜻한 건 없을 거야.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인의 사랑이 숨쉬고 오지 않는 white Christmas 너로 달래지 검은 Christmas Day 온 가족이 모인 곳에서 There says what a beautiful Christmas tree. Inside what a beautiful Christmas light. What a beautiful Christmas tree. And says, what a beautiful.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여기는 내일 동준이 형하고 다시 와야겠네. 오늘은
이 정도만 탐색을 하고 프레셔를 더 주지 않고 네, 오늘은 딱 이 정도에서만 마무리를